네, 안녕하세요. 오수학 단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이고요. 중등 과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문자와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한 또는 문자를 포함한 식, 아니면 주어진 식에서 문자 대신 수를 대입하여 값을 구하는 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전적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상관이 없으시고요. 혹시나 기본적인 의미를 봐도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해석한 풀이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 자체를 해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문자라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문자는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시각적인 기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청각적인 신호를 시각적인 신호로 바꾸기 위한 수단이 바로 문자죠. 하지만 수학 시간에서는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바로 숫자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말이죠, X, Y, Z라는 문자로 숫자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A, B, C, D 같은 문자로도 숫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X, Y, Z로 표현하는 수는 미지수라고 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수를 뜻하고, A, B, C, D라는 문자로 숫자를 표시했을 때는 상수라고 해서 정해진 어떠한 숫자를 대신 A, B, C, D로 표시하곤 합니다. 문자는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식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해석을 해보자면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적 관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수학 기호 그리고 문자 기호를 이용해서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X 또는 0.4YZ, 이 두 가지 부분을 보시면 둘 다 수학 기호,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기호, XYZ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바로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는 0.4YZ라고 예시를 들었는데, 이 예시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식을 당연한 식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단원에서 살짝 혼동이 되는 이유는 바로 등호가 없음에도 식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석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와 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해 보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문자와 숫자 그리고 수학 기호를 사용한 식을 문자와 식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등호, 는이 없어도 식이 된다는 것은 꼭 참고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문자와 식 단원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문자와 숫자 또는 문자와 기호, 숫자와 기호,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알아가는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초등 과정에서는 문자라는 기호보다는 도형 기호를 사용했죠. 2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그러나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도형 기호보다는 문자 기호를 더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y 더하기 y는 5, 이런 식으로 중학교 과정에서는 살짝 바꿨지만 큰 의미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제목을 모르고 영화를 관람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수학 단어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